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네, 예, 우리가 이 소방서나 경찰서 설치해놓고 불 끌 일이 없거나 도둑 잡을 일이 없어도 이것을 예산 낭비라고 하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필수 의료에 대한 공익적 손실 보상의 필요를 이런 시각으로 조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그 권역 외상센터 적자와 관련한 병원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그 사임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거는 적자 문제였습니다. 네, 이는 현재 필수 의료 확충과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정부에서 권역 외상센터를 비롯해서 응급, 심내혈관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 지정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려면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기준 센터별 정부 지원 금액 살펴보면 권역 응급 의료센터가 2억,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가 7억, 그나마 권역 외상센터가 36억입니다. 지정 기준은 까다로운데 보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병원들에서는 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손해 보지 않고 제대로 된 그 병원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정부 또는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네. 필수 의료 관련해서는 정부 지정센터 운영 관련해서 발생한 이 공익적인 손실이잖아요. 그 손실을 보는 이유가 공익을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이거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제가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또 권역 외상센터에 대해서 공익적 손실 보상 시에 재정이 얼마나 소요가 될까 이거를 국회 예산정책처에 추계 의뢰를 했습니다. 네, 예정처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및 권역 외상센터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준용을 해가지고 이 추계를 해봤는데요.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예정처 추계 결과에 따르면 네, 공간 기준 손실액 기준으로 센터당 평균 손실액 규모가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는 9억 2천, 권역 외상센터는 12억 4천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 센터 개수를 곱해가지고 전체 우리가 얼마쯤 예산을 쓰면은 이걸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냐 하면은 약 29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 권역 응급 의료센터에 대해서 손실 보상 규모도 대략적으로나마 밖에 추산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서울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기준입니다. 그 서울대병원 권역 응급 의료센터 평균 소실액이 약 44억 원에 달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권역 응급 의료센터가 전국에 40개가 있으니까 그럼 서울대에서 그 발생한 44억 원이라는 손실액 곱하기 40군데 정도 하면은 대략 1,76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강 추산한 건데요. 권역 응급, 외상, 심내혈관센터 손실 보상에 한 2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적은 돈 아니지만 그 전 국민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볼 수가 없거든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재정 소요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양 센터 간의 그 지원 기준이나 지원 금액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건강보험 수가로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국고로 할 것인지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코로나19 병동 파견 간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한때는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정부는 병상 감축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파견됐던 간호사들도 기존 부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존 부서는 이미 신규 간호사를 충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파견 갔던 간호사들은 남는 인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부서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아예 모르는 곳으로 보내지거나
자리가 빈 곳으로 보내지거나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대신 저희 의원실이랑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실태 조사했는데요. 10명 중에 4명 기존 부서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38% 타 부서로 배치되고 37%는 매일 다른 병동 또는 헬퍼 역할 맡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항의조차 하기가 어려운 구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근무 부서에 돌아가지 못한 간호사가 무급휴직 아니면 권고사직 압박을 당하니까 저 기존 부서로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항의조차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간호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희생을 당연시하는 데 따른 분노, 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에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가니까 지금은 안정화되지만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 아니면 새로운 감염을 확보를 한다면 간호사들이 정보 믿고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관님 이번 실태조사 끝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또 안전 대책이 마련된다고 생각하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네,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셨고요. 또 언제 어느 때 또 감염병이 또 유행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의료계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헌신하신 간호사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병원계, 간호계 관련 단체와 우선 협의를 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